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7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었네요. 외국인도 조금씩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이번 주 선물 쪽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국내 기관 금융투자 쪽이 샀다가 좀 물량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방향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홍콩 쪽도 지금 과거에 축구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북 현대가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이었나요? 그 감독이 광주 황다 그란데인가? 그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기업인 중국 황다라는 이 회사가 지금 중국의 제2위 부동산 건설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26위안에서 지금 2.4위안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이제 파산이 난다고 이제 하는데요. 1.7위안, 27위안까지 갔다가 완전 거의 꼬그라졌죠. 제가 알고 있는 중국 부동산 회사들이 중국에 좀 있는데 그런 기업 대비해서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중국 망과 나오나요? 망가도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반토막 난 거 보면 중국도 부동산이 개발이 엄청나게 어렵다가 지금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국내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뭔가 좀 이런 중국 부동산의 문제, 중국 부동산이 이렇게 관련 주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드렸는데 지금 당장 국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안 났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당시에는 별로 시작될 때는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1년 2년 뒤에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위기도 좀 위험도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면서 충분히 또 부동산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 좀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좀 들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부동산 얘기 좀 했고요. 그래서 홍콩 시장도 조금 돌아왔고 다행히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소폭 반등을 했고 글로벌 시장은 큰 문제가 없네요. 이제 추석 연휴 중국도 추석 연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좀 휴식기를 거치고 이제 미증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수 오늘부터 4일 정도 미증시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오늘 투자를 단행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더 안전한 판단이겠죠. 네, 그렇게 아마 다들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도 큰 특이한 상황이 없었고요. 대기업들의 움직임들은 그냥 거기서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끌어낸 그런 회사들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삼성 중공업도 뭐가 나올 듯 그러네요. 그다음에 반도체, SK주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LG 화학이 좀 낙폭이 좀 다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그룹주는 거의 횡보죠. 지금 거의 횡보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횡보고 오늘 현대중공업이 상장되었는데 좀 장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공모가 대비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냥 어차피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 그냥 CJ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하나그룹주도 움직임이 조금씩 뭐 나오고, 롯데 쪽도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이제 가장 피해를 입었던 그룹이 CJ와 롯데가 있는데, 식음료 쪽이, CJ는 그래도 밀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롯데 쪽은 완전히 전통 푸드주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뭐 일단 야외 활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텔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롯데 쪽이 많이 좀 힘든 건 사실이죠. 가장 많이 어떤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롯데가 정말 세상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군이었다가 일본 쪽하고 뭐 이러면서 좀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신동빈 뭐 회장, 신교코 회장 뭐 이런 이제 싸움 나고 막 이러면서 사드 문제 나오고 이러면서 한국에 완전히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롯데 쇼핑 뭐 중국 쪽 다 망하고 아시아 다 날아가고 정말 큰 아픔이 있었죠. 예. 정말 이게 이제 쉽게 말해 또 껍질까지 벗겨진 종목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롯데 그룹주들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조금씩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 쪽은 NC소프트가 뭐 자사주 매입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금융주는 계속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엊그제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다는 이제 종목 교보증권 하나 얘기 드렸는데, 증권주가 슬슬 고기 일등 같습니다. 현대차증권 쪽도 3분기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슬슬 고기를 들죠. 오늘 미래세 쪽도 좀 움직였고, 이제 돈을 벌어놓은 돈으로 자기 매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주주 친화적인 배당을 좀 높인다든지,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액면 뭐 병합을 하든 분할을 하든, 아니면 뭐 무상증자를 하든 뭔가를 할 겁니다. 왜 그러니? 얘네들 증권사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가는 엉망진창이고 주주들이 원산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한국금융지주나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고요, 솔직히. 예, 근데 나머지 아직 그렇지 못한 증권사들이, 소형 증권사들도 꽤 많죠. 증권사들 좀 추가해볼까? 좀 이상한 증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신영증권 이런 것들, 뭐 거의 채권 매매하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죠. 오히려 주식 안 하고 채권했던 신영증권이 많이 더 올랐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교보에 현대차, 그 다음에 증권이 NH투자증권 있죠. 이런 것도 보자. NH투자증권 올랐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고, 그 교보증권은 좀 덜 올랐죠. 그런 거 비하면. 그렇죠? 좀 밑에 있죠. 하단부에. 증권주들 또 뭐 있나 볼까? SK증권도 좀 장난쳤다. SK그룹 좀 움직였다가 또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 현대증권 있고, 현대차증권 있고, 현대증권 말고 그 KTB증권? 있나? 있네. 살아있네 아직까지. 뭐 KTB,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증권 있나요? HI 이게 회사가 합병이 되거나 뭔가 했는 것 같은데, 하이투자증권 있나? 하이투자 있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증권 쪽도 조금 바람이 조금 분 것 같은데, 교보는 안 움직이죠. 제가 얘기 드렸죠. 교보는 세상에 제가 제목만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고배당 주식이죠. 예.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1,300분이나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제목이 어그로운가? 예. 근데 제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도 놀라우네요. 500회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 거는 전혀 안 보고, 안 볼 것 같은 거 보고, 사람의 심리가 묘합니다. 어쨌든 증권주 앞으로 조금 뭔가 좀 추석 이후에 재밌는 일이 좀 생기길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화장품 쪽,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쪽 바이오 쪽이 좀 셀트리온 뭐 합병 이슈가 좀 불었고, 바이오 쪽은 여전히 막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이제 조금씩 뭔가 여행주도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항공주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추석이 지나봐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이후에 미 증시의 흐름과 국내 증시의 흐름, 세계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뭔가 조금 그래도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좀 답답했죠. 그동안 많이 답답했는데 좀 좋은 일이 많이 좀 생겨서 좀 편안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어렵게 말고 이렇게 막 좀 요즘 너무 어렵죠. 계속 횡보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뭐 폭락 나오거나 횡보하거나 뭐 그런 상태고, 아니면 이상한 잡주들 이거 뭐 작전주들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시가총액 막 시가총액 얼마인가 볼까요? 이런 게 볼까요? 이게 다 대부분 1000억 미만이죠. 이게 지금 코로 플라스틱은 미쳤군요. 이게 6천억짜리인데 이게 갑자기 상한가 같네. 클라우드 에어가 1200억. 이게 상한가 딱 걸쳐놓고 끝내네요. 흥화해운, 해운주가 이게 상장이 다시 거래가 되면서 이게 날라갔구나. 참, 연상 같네요. 이게 살아나면서. 그다음 HM 어떻게 됐지? 그럼 흠이 살아났나? HMM 못 살아났네. 자, 거롱 플라스틱. 얘도 완전 미쳤네요. 미쳤어. 실천해서 더블 그냥 바로 가버렸고. 주식이 재밌습니다. 이런 완전히 작전 같죠. 작전 같죠. 이런 거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빠지는데 이제 빠지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러다가 이제 잘못 걸리면 이니텍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는 급락인데 이거를 뭐 알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꾸 이런 어제 GSE라는 종목을 매매하신 분은 오늘 완전 지옥 구경한 거거든요. 600억짜리 시가총액 작은 장난꾸러기 주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도 하지 마시고 구경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 구경만 하는 주식이고요. 매매할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주식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저는 또 열심히 책을 좀 읽으려고 또 책을 좀 주문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 런던을 떠난 증권시장 역사기획, 돈으로 보이는 주식 역사. 주제가 뭐죠? 테마가 뭐죠? 주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정말 주식의 역사를 차근차근 과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시면 참 답답하죠. 조선시대 때 똑같았어요. 정말 조선 역사 책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우린 정치가 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왕권이 굉장히 약하죠. 당시에도 엄청 약했고요. 지금도 되게 약하죠. 대통령의 힘이 정말 좀 세계적으로 약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좀 무의미하신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답답한 모습이 많은 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고, 역대 대통령 중에 몇 분 빼고는 다 지금 한 번씩 다 다녀오셨죠. 교도소를 한 번씩 다 다녀오셨습니다. 참 그것도 웃겨요. 참, 그렇죠? 미국 대통령 보면 교도소 갔다 온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8년씩 하고 연임을 해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좀 더 주식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자 제 스스로도 다시 또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이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하면서 주식이 무엇인지 좀 같이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좀 담을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주식 교육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서 1930년도 일제시대 때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시황이 지금 시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 당시 1932년 동아일보에 나왔던 시황입니다. 시황.
미국 경제 호전되는 기운과 세계 경제의 불황 타기에 대한 서광이 보임으로써 매수세가 든 것은 필연적인 이체. 똑같죠? 그러나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미증시 어쩌고 세계 경제가 어쩌고 그러나 위에 얘기한 불선명한 재료 재료 맨날 뭐 호재냐 악재냐 매수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고가에 도달한 것이 아닌지 하는 경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자, 요즘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경계하자, 조심하자, 현금 비중을 항상 30% 이상 유지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약세에 대한 막연한 경계는 피하고 안목매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시적절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비싼 거를 너무 고가에 도달한 카카오 같은 주식은 경계하고 약세에 대한 막연한 경계, 지금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면서 저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뭐 교보증권이라든지 금융주라든지 PER 뭐 4배에서 5배 놀고 있는 고배당주를 노리는 것이 시적절한 것이 아닐까. 이 제 의견이 지금 1932년도 얘기와 똑같거든요. 이게 주식이 인간이 하는 거고 기업의 어떤 증서, 투자 증서를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했었던 주식 거래와 지금의 주식 거래와 16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주식시장이 생겼을 때의 거래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시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때를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된 주식은 팔고 저평가되는 주식은 사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만,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매매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충분히 주식 투자에서 윈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겁니다. 요런 거를 좀 앞으로 좀 자료를 좀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도 하고 투자 어떤 능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트렌드를 좀 교육 쪽에, 주식 투자 교육에 좀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조금씩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